이번 시간은 18년도 산업기사 마지막 회차죠. 3회차 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이제 고층 사무소 건축의 기준층 평면 형태 한정시키는 요소와 가장 관계가 뭔 게 뭐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 해설 보시면은 기준층 평면 형태를 제한하는 요소로 구조상 요 스팬의 한도라든가 이 설비 시스템, 어떤 설비 시스템을 사용하느냐, 또 법규상 방화구에, 그리고 이제 요 동선상 피난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피난거리도 있네요. 그리고 채광한계,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평면 형태 이런 게 이제 제한된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3번과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기준층 평면 형태를 제한하는 요소, 이것도 이제 6가지 체크해서 좀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한식과 양식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게 뭐냐, 한식. 그래서 한식주택은 혼용도이다, 맞죠? 한식주택은 자식, 맞죠? 양식주택에서 가구는 부차죠. 얘가 틀렸네요, 그죠? 양식주택의 이제 길은 기능적 분할이다, 이것도 맞네요. 그래서 양식주택의 가구는 이제 실의 기능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내용물이다. 그래서 또 이제 많이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보시고, 그리고 상점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상점 내 고객 동선은 짧게, 틀렸죠? 일반적인 동선 계획은 짧게 하는 게 원칙이지만 상점에서의 고객 동선은 구매 욕구를 증가시키려면 동선을 길게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반대로 종업원의 동선은 소수의 종업원으로 다수의 고객을 관리하려면 효율적으로 짧게. 3번은 1번이 틀렸네요. 그리고 고객 동선과 종업원 동선이 만나는 곳에 요 카운터 케이스. 그리고 상점의 총 면적이란 일반적으로 이제 건축 면적 가운데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우리가 이제 상점의 이런 총 면적이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국부조명은 이제 배열을 바꾸는 경우를 고려해서 자유롭게 뭐 이런 걸 변경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근린생활권의 주택지 단위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최소한의 단위. 이것도 많이 나오죠? 매일 나오는 것 같아요. 인부구. 그래서 생활권 체계의 구성을 보면 인보구, 분구, 근린주구, 근린지구로 확대가 된다. 특히 이제 인보구는 이런 가장 작은 생활권의 단위고 중심시설로 어린 놀이터, 공동 세탁장 등이 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이제 공장 건축 중 무창 공장, 창이 없는 공장을 얘기하겠죠. 옳지 않은 게 뭐냐? 주로 이제 방직 공장에서 사용 많이 하고요. 공장 내 조도를 균일하게 할 수 있다. 조도 균일. 왜? 창이 없으니까 인공 조명을 사용하겠죠. 그만큼 이제 조도를 균일하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온습도 조절이 유창 공장에 비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쉽다. 왜? 우리가 이제 그 창이 없으니까 당연히 냉난방 도화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제 온도 조절이 유리하니까 그만큼 유지비도 줄일 수가 있다. 온도 조절도 쉽고. 옳지 않은 건 이제 3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적으나 오히려 실내 발생 소음은 커진다.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적다는 거는 창이 없으니까 외부로부터의 자극은 적어지겠죠. 다만 실내 소음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6번 보시면 이제 지붕 형식 옳지 않은 게 뭐냐? 소설 지붕은 이제 채광환기 유리하다고 했죠. 채광환기. 또 평지붕은 가장 단순한 형식으로 2, 3회 중층식 공장 건축물 최상층에 적용이 된다. 그리고 톱날 지붕은 키워드가 뭐다? 채광창이 북향이다. 그래야 균일한 조도를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샤랭 구조 지붕은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유형으로 기둥이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니라 적게 소요되는 장점이 있다. 그죠? 그래서 샤랭 지붕은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채광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 샤랭 구조는 이제 일종의 쉘 구조의 이제 일종이에요. 그만큼 이제 곡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니까 당연히 이 곡선이 직선보다는 곡선이 이 경관에 유리하다. 그래서 경관에 유리하다는 거는 그만큼 기둥 간격을 넓게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기둥을 적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둥을 적게 되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7번에 보시면 이제 판매 형식,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대면 판매는 진열 면적이 감소되는 단점이 있다. 맞죠? 그리고 측면 판매는 판매원의 정의치를 정하기 어렵고 불안정하다. 맞죠? 그리고 측면 판매는 상품이 손에 잡혀서 충동적 구매와 선택이 용이하다. 맞죠? 그래서 옷가게 연상을 하시라고 했잖아요.
만져보고 입어볼 수 있으니까 그만큼 충동적 구매 욕구를 증가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대면 판매는 상품의 포장, 설명이나 포장 등이 불편하는 게 아니라 유리하죠. 왜? 마주보고 있으니까 상품에 대한 설명도 편하고 포장도 유리하다. 그래서 대면 판매는 우리가 그 약국 연상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8번에 보시면 이제 단독주택의 이제 복도 계획, 옳지 않은 게 뭐냐? 중복도는 최강 통풍에 유리하다. 유리하나요? 불리하죠. 중복도는 이제 요 복도를 중심으로 이제 양쪽에 이제 배치하기 때문에 통풍이라든가 채광 불리하다. 양면 개구가 안 되니까, 그죠? 그리고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복도를 두는 것은 비경제적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규모가 작은데 복도까지 두면은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비경제적이다. 그리고 복도를 계획할 경우 복도 면적은 일반적으로 연면적의 10% 정도. 그리고 복도로 연결된 각 공간의 문은 복도의 폭이 좁을 경우에는 이제 안여닫이로 계획하는 것이 좋다. 왜? 원칙은 피난 방향이 밖으로 열려야 되지만 밖으로 열리면 이제 복도 면적을 많이 차지하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안여닫이로 한다는 거. 그리고 9번에 보시면 복층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주택 내 공간의 변화가 있다. 단층에 비해 공유 면적이 감소한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전용 면적은 증가하는 거죠. 구조 설비가 단순, 복잡하죠. 상하층 구조가 차이가 나니까 구조 설비가 복잡. 그리고 설계도 용이하지 않고 또 돈이 많이 들겠죠. 옳지 않은 건 이제 3번이 되겠고. 그리고 4번 지붕 마저 보시면 이제 복층형 중에 단위 주거 평면이 2개 층에 걸쳐 있는 경우를 듀플렉스. 거꾸로 이제 3개 층에 걸쳐 있는 경우를 트리플렉스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복층형은 하나의 주호가 2개 층 이상 걸쳐진 경우를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10번 보시면 이제 각 세대 프라이버시 확보가 가장 용이한 게 뭐예요? 계단실형. 우리가 이제 거주성이 가장 좋은 게 계단실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거주성이라고 하면 뭐 일조, 통풍, 채광, 환기, 소음, 뭐 독립성 이런 모든 걸 따졌을 때 가장 좋은 게 계단실형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볼 게 이제 평면 형식 중에서 만약에 이제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던 형태인데 우리가 그 여기서 중복도형이 아니라 복층형을 껴놨어요. 그럼 여기서 프라이버시 확보가 가장 용이한 건 답이 뭘까요? 이때도 2번이에요. 왜요? 복층형은 계단실형보다 더 좋지만 문제의 단서 조건이 뭐예요? 평면 형식 중이라고 했죠. 왜? 복층형은 평면 형식 유형상 포함되는 게 아니라 얘는 단면 형식상 유형에 포함이 되죠. 그만큼 복층형은 분류 조건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류 조건 자체도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11번에 건축계획 진행 과정에서 가장 먼저 선행될 작업 얘는 기획이죠. 그죠? 왜?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기획 단계가 가장 선행이 돼야 되는데 기획 단계가 없으니까 뭐다? 조건 파악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건축 설계 과정이 있으니까 같이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2번 보시면 개방형 배치. 이것도 많이 나오죠. 이런 것은 공사비 비교적 높다. 개방형은 이제 칸마이 공사 필요 없죠. 비교적 높은 게 아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유지가 용이하다. 아니죠. 개방돼 있으니까 소음 프라이버시 문제가 많다. 방 깊이의 변화를 줄 수 없다. 얘는 깊이라든가 길이 다 변화가 가능하다. 모든 면적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개방형은 이렇게 개방된 큰 공간으로 이제 설계한 거기 때문에 이런 전면적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4번이 맞았네요. 그리고 13번에 보시면 이제 주거단지 이제 도로 유형 보시면 통과교통 방지할 수가 있고 우회 도로가 없기 때문에 방제 방법상 분리. 뭘까요? 쿨대삭이 되겠네요. 그죠? 루프형은 이 쿨대삭에 이런 우회가 없는 도로를 이제 보완시켜 놓은 게 루프형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답은 쿨대삭 도로 형태라고 보시면 된다. 그리고 14번 보시면 이제 동선계획, 옳지 않은 것은 동선은 될 수 있는 한 단순하게, 맞죠? 동선엔 공간이 필요하고 가구를 둘 수가 없다. 맞죠? 서로 다른 동선은 근접교차. 근접교차가 아니라 서로 다른 거는 분리를 해야겠죠? 근접교차가 아니라 분리.
동선의 길이는 될 수 있는 짧게. 그래서 동선계획의 원칙, 뭐 이런 기본적으로 단순 명쾌, 그죠? 그리고 빈도가 높은 것은 짧게, 서로 다른 종류는 분리, 그죠?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15번에 보시면 건물 코 안에 들어갈 공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그래서 공조실, 계단실, 중앙감시실, 전기 배선 공간. 그래서 보시면 이제 중앙감시실, 이런 거는 이제 코 안의 공간에 포함이 안 된다. 그래서 뭐 코 안에 각 공간 있으니까 보시고, 여기서 또 주의하실 게 전기 배선 공간은 코 안의 공간에 포함이 되지만 전기실은 코 안의 공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기실 코 안의 공간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주로 뭐 이런 지하실 이런 데 이제 많이 배치를 하죠. 그리고 16번 보시면 분산 병렬형. 분산 병렬형. 그래서 분산 병렬형은 이렇게 일반적인 학교의 형태라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그리고 운동장. 그리고 이제 이런데 보시면 이제 다 편복도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복도 면적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유기적인 구성을 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분산 병렬형 첫 번째, 넓은 부지를 필요한다. 맞죠? 폐쇄형에 비해서. 또 일종의 핑거 플랜이다. 손가락을 올려놓은 것 같다 해서 핑거 플랜형. 그리고 구조계획 간단하고 규격형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규격형의 이용이 가능하다. 그만큼 이제 구조계획도 간단하고, 또 일조 통풍 등 교실의 환경 조건을 균등하게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이제 폐쇄형의 특징이죠. 반면에 이제 분산 병렬형은 어때요? 환경이 다 균일하죠. 그죠? 그리고 이런 사이사이에 놀이터나 정원 등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공간 활용 면에서도 유리하고.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그리고 17번 보시면 이 엘리베이터 계획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1열 배치는 8대를 한도로 한다. 틀렸죠? 1열 배치는 몇 대가 한도다? 4대. 대신에 6대 이상은 알코브 대면 배치, 4대 이하는 직선 배치. 옳지 않은 거. 1번이 틀렸네요. 그리고 교통동선의 중심에 설치해서 보행거리 짧게, 그리고 대면 거리는 3.5에서 4.5. 또 여러 대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경우 이제 그룹별 배치라든가 이런 공관리, 운전 방식으로 한다. 그리고 18번 보시면 이제 작업 삼각형 속하지 않는 거. 얘도 배선대.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죠. 배선대. 이 배선대는 이제 그 조리가 끝난 음식을 이제 진열하는 건데, 그걸 이제 배선대라고 한다. 그래서 작업 삼각형은 요 냉장고, 개수대, 가열대를 연결하는 삼각형. 그래서 워크 트라이앵글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요 능률적인 길이는 3.3에서 6.6m. 그리고 19번 보시면 학교 운영 방식 옳지 않은 게 뭐냐? 교과교실형은 이제 얘는 이제 종합교실이 없는 거죠. 특별교실로만 이루어진 거. 학생의 이동이 많으므로 이제 소지품 보관 장소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맞네요. 그리고 종합교실형은 하나의 교실에 모든 교과 수업을 행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종합교실형은 자기 학급 내에서 모든 수업을 다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과 수업을 행하는 방식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에 적합하다. 맞네요. 그리고 일반 및 특별교실형. 얘는 이제 U 플러스 V형. 그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초등학교에 적용했던 방식으로 이제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70%를 차지할 만큼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다. 3번이 틀렸네요. 그리고 플래툰형은 각 학급을 2분단으로 나눠서 한쪽이 일반 교실을 사용할 때 다른 한쪽은 특별 교실을 사용하는 방식을 플래툰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일반 교실과 특별 교실의 비율이 50대 50인 그런 형태를 플래툰형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게 안 나왔지만 이제 D형, 달톤형이라는 게 있죠. 이건 이제 능력에 따른 교과 운영 방식. 그래서 능력이 되면 뭐 5년 할 거 1년에 마치는 거고, 안 되면 뭐 1년 할 거 5년, 10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설 입시 학원 이런 것 등이 이제 달톤형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된다. 2분 단제. 그리고 20번 문제 보시면 상점 진열대 배치 형식 중에 상품의 전달 고객의 흐름이 빠른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포인트만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점 진열대 배치, 쇼케이스 배치 방식 4가지가 있죠. 직렬형, 이동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대량 상품 또는 부분별 상품 진열에 이제 바람직하고, 이렇게 굴절되어 있는 거를 굴절 배열형 또는 굴절형. 얘의 특징은 뭐다? 한쪽에서는 대면 판매 형식, 한쪽에서는 측면 판매 형식. 대면 판매와 측면 판매의 조합.
그리고 이제 이 환상 내부에는 당연히 소형 제품이 보관이 되겠죠. 그리고 고가의 제품. 대신에 이제 큰 상품은 환상 내부에 배치할 수 없으니까 어디에 이용한다? 벽면을 이용한다. 그래서 이런 수혜품점이나 미니품점에 많이 사용하는 게 환상형.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적절히 조합시켜 놓은 게 복합형. 그래서 흐름이 가장 빠르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직렬형. 그리고 얘와 비교해서 우리가 이제 백화점의 쇼케이스 배치법 네 가지가 있죠. 직각 배치법, 그렇죠? 그리고 직각인 요 주통로에다가 요 45도 부통로를 두는 거를 우리가 이제 사행 배치법. 그리고 이제 방사선. 그리고 자유 유선형. 그래서 요 백화점의 쇼케이스 배치법 네 가지와 상점의 쇼케이스 배치법 네 가지 용어 정도 구분을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18년도 요 산업기사 기출문제 풀어봤고요. 아무튼 반복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치라든가 이런 거 암기하려고 하면은 오늘 암기하면은 뭐 한 2, 3일 정도 지나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려면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보시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넘어가세요. 스킵을 하시고 다음에 또 보시고, 근데 이해가 안 된다 또 넘어가시고, 대신 이제 체크를 해 놓으셔야겠죠. 그리고 다음에 봤는데 이해가 안 된다,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포기를 하셔라. 왜? 그게 반드시 나온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냥 포기를 하시고 다른 거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아무튼 요 산업기사 요 공부는 요령이에요. 요령. 그래서 최대한 이런 효율성을 고려하셔가지고 좀 우리가 이제 산업기사 공부하는 게 뭐 학문을 파고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요 평균 60점, 꽈락 40점을 모면해서 합격을 하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요령을 좀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단기간에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요 기출문제 해소를 통해서 좀 기본적인 내용을 좀 숙지를 하시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반복적으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중요한 부분, 내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 보여요. 그럼 그것만 공부하시면 되겠죠. 정리하고. 그리고 또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건 과감하게 버리시면 되고, 이렇게 공부에 이제 학습에 이제 우선순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걸 최대한 기출문제를 풀어보심으로써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고생들 많으셨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